반갑습니다. 아이고, 되는 거예요. 반갑습니다. 샤브리나 마스터 김미애입니다. 그 전국에 이제 애터미 센터가 한 1,400개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종로 센터, 뭐 분당 탑 센터 뭐 많아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미두조화 센터만큼 이름 좋은 센터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애터미 정신이 이미 센터 이름이 다 있다. 함께 좋자는 거죠. 함께. 나만 좋아도 안 되고 너만 좋아도 안 되고 함께 정말 재심합력해서 꿈을 이루어가고 목표를 이루어가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 두 스폰서님 지으신 것 같아요. 동의하세요? 네. 저도 이제 화정 미두조화입니다. 미두조화 센터에서 나간 센터 전부 다 미두조화라는 이름을 함께 쓰고 있습니다. 뭐 고향 미두조화 또 저기 일본에도 있죠. 있고.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이 좋은 센터에서 이렇게 멋진 우리가 이제 그 애터미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효과적으로 잘 가치를 창출할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도움이 되고 싶어서 제가 좀 준비를 했거든요. 그 경영이 큰 기업만 가지고 하는 게 경영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자기 경영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기 경영. 근데 자기 경영이라는 말을 평생에 한 번도 생각해보지도 않고 말해보지도 않고 적어보지도 않은 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차피 태어나면은 자기를 스스로 경영해서 자기 삶을 경영하는 경영자인 거예요. 그러면은 애터미에서는 더더구나 우리가 경영자의 마인드로 가야 되는데 그 막연하게 경영한다는 것은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근데 저는 딱 하루 경영이 굉장히 중요하더라. 하루가 24시간인데 내가 내 꿈과 목표를 위해서 하루에 주어진 24시간을 어떻게 잘 경영할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한 달 목표, 1년 목표, 뭐 3년 목표 임페리얼 마스터하기 다 좋지만 하루 경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서는 그 꿈을 이룰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한번 스스로 자기가 일한 거를 적어보면 압니다. 우리 센터에서는 조지오 팀장님이 특히 이 에이코아 노트 다 아시죠? 네. 잘 쓰고 계신가요? 네. 매일 쓰고 계세요? 네. 네. 죄송하지만 매일 쓰고 계신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빠진다. 이런 분만 손 들어보세요. 많지 않네요? 우리 하정팀. 이게 이제 우리 하루 경영하는 가장 기본적인 근간이 되는 겁니다. 근간. 한국 사람만큼 적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없대요. 일본 사람들은 적는 거 너무 좋아한답니다. 이 습관이 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보다 일본이 더 잘 살죠? 일본 놈의 스키, 나쁜 놈의 스키 하기 전에 일본은 능가하는 우리가 어떤 행동이 변화가 돼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루 경영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는 여기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한 일. 그럼 시간을 내가 애터미 위해서 제대로 쓰는 시간이 얼마인가 자료가 딱 나옵니다. 그럼 내가 목표가 왜 달성되지 않는지 그것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근간 자료가 없으면은 한다고 하는데 저도 그런 말 좀 썼거든요. 제가 한다고 하는데요. 나름대로 하는 거잖아요. 나름대로 하는 거하고 진짜 가치가 하는 거하고 틀려요. 근데 자리를 잘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경영이라는 말은 남자들이 쓰는 말인 줄 알아요. 근데 여자도 자기 경영 잘하는 여자가 멋있어요. 자기 경영 못하고 의존적이고 남편한테 의존하고 자식한테 의존하고 이게 의존적인 여자는 나이가 들수록 매력이 없어요. 젊었을 때는 미모로 되잖아요. 미모. 근데 나이 들면은 미모는 다 사라집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품, 능력 이런 걸 멋있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 경영을 여기에 쓰시란 말이죠. 아침 몇 시에 센터에 출근하고 센터에 출근하고 난 뒤에 내가 뭐 팀장님 같으면 팀원을 붙잡고 어떻게 애프터를 하고 그 다음에 회장님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센터에서 어영부영 보내는 시간은 일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센터에서는 내가 재충전하고 각 미팅이 필요한 시간에 미팅하고 빨리 필드로 나가기 위해서 센터 교육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뭐 상담한다고 하루 종일 제가 뭐 상담인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상담이 그렇게 필요한지
몇 시간을 상담한다고 어영 부영 보내고 그리고 누구 하나 고객 온다고 센터에서 축치고 있어요. 그 사람 뭔 줄지 몰라요. 근데 계속 축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루 경력이 흐지부지한 경력이 돼서 일주일 되고 한 달 되면 결과는 전번이랑 똑같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에이코아 쓰는 게 몸이 익지 않았더라 하면은 어제는 이미 흘러간 과거를 되돌릴 수가 없어요. 오늘부터 잘 하시면 됩니다. 아주 한 달만 한번 해보세요. 효과적인 자기 경영이 됩니다. 자기 경영. 그리고 아까 그 이수연 그 총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자기 역할이 있습니다. 자기 역할. 예를 들어서 우리 센터에 본부장님은 본부장의 역할이 있으시고 국장은 국장의 역할이고 팀장은 팀장의 역할, 판매사는 판매사의 역할, 다 역할이 있는데 이 역할을 분단 못하면 시간도 잘못 쓰게 되는 결과가 오더라고요. 이선님 보사님도 군주는 군주의 행동이 있고 부하는 부하의 행동이 있다고 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아직 내 소득이 200만 원이 되지 않는다. 오토로 200만 원이 되지 않는다. 그럴 경우에는요. 무슨 교육이니 뭐 이런 거에 너무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교육은 그 후에 하셔도 되거든요. 강의도 마찬가지고. 네. 그리고 200만 원이 되기 전까지는 파트너 민만 파스는 부족합니다. 자기 것도 없다 새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200만 원이 만들어지거든요. 네. 너무 파트너한테 의존한다든가 또 파트너 없이 혼자서 그냥 북치고 장치고 다 한다든가 이게 다 200만 원이 되기 힘든 결과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럼 내가 시간을 어떻게 비율할 것인가? 기본적인 해압은 다 하시면서 자기가 비율을 정하는 겁니다. 2대8 정도, 4대6 정도 필드에서 현장에서 뛰어가지 꼭 필요하다는 거죠. 누구를 만나서 우리 누구를 만나면 뭐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정동훈 총장님이 제품 전달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너무 좋은 제품인데 나만 알고 있어. 그건 이기적인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 제품 전달하는데 저는 이제 그걸 일찌감치 좀 체득했다가 그래서 제품 전달할 때 제일 재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전직에 화장품 회사 한 10년 가까이 다녔잖아요. 건강기능식품 뭐 다 취급했는데 굉장히 고가의 제품을 취급했었거든요. 그때도 제가 조금 설땡땡에 비해서 우리께 화장품이 싸다 이렇게 좀 했습니다. 설땡땡에 비해서. 근데 에테밀 제가 봤더니 뭐 설땡땡에는 한 7분의 1 정도? 어떤 건 10분의 1 정도? 전에 하던 그 직장에서보다 거의 5분의 1 정도? 그런데 제품이 너무 좋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좋은 제품을 알리는 것은 내가 역사적 사명을 다하는 것이고 알리지 않는 것은 이건 일종의 직무유기 아니면은 주위 소중한 사람 내가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다. 그 사람 반응은 그 사람 처지에 따라서 나오는데 나는 내가 좋은 것을 확신이 있으면은 알리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선 제품을 재빨리 써봤죠. 그때 제가 전 회사에서 가지고 있던 재고품이 1000만 원이 넘었어요.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근데 에터밀 하고 난 뒤에 제가 일주일 정도 지나서는 완전히 화장품도 에터밀 제품 다 바꿨어요. 그 전에 제품 어떻게 했냐? 기존 고객한테 팔았어요. 싸게 팔았고 건강기능식품은 뭐 이렇게 저한테 파트너 오신 분한테 선물도 드리고 뭐 이렇게 다 했죠. 물론 팔기도 하고 선물도 드렸지만 제가 돈이 그때 굉장히 빚을 지고 왔기 때문에 아쉬운 사람이었는데 왜 과감하게 에터밀 제품을 썼을까? 제가 알아야 제가 감동을 받아야 누구한테 단도직입적으로 아니면 솔직하게 감동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슬금슬금 속에 집에 가서는 옛날 제품을 있으니까 그거 쓰고 겉으로만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은 그것은 제가 진정성을 가지고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쓰면 쓸수록 처음부터 제가 에터밀 비전 5천만 원 절대 아닙니다. 정말 저도 200만 원 정도만 규칙적으로 나왔으면 안심하고 그 다음 단계를 가겠다 이렇게 생각했지 5천만 원 생각해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제품을 제가 체험하면 할수록 5천만 원 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런 제품이라면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의 70% 이상은 기꺼이 품질이나 가격이나 기꺼이 쓸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아무리 내가 취급하는 제품이 너무 좋아. 근데 이건 우리나라 국민의 7%밖에 못 쓰는 제품이야. 그럼 저는 7%인 사람 만나야 되는데 제가 보통 사람인데 어느 수순을 해서 7%의 사람 만나러 갈 수 있겠어요. 제가 보통 사람이니까 저도 쉽게 쓸 수 있고 감동하고 제가 아는 모든 사람을 쉽게 사용할 수 있겠고 감당할 수 있겠는 그게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야 이게 우선은 200만 원 되면 좋겠고 그 다음에는 5천만 원도 가능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계속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액티미를 평가하는데 아니면 내 것을 만드는데 평가 기준이 있겠죠. 어떤 분은 마케팅이 너무 좋아. 이 마케팅은 돈 벌 수가 있어요. 남자 사업자가 저를 그러죠. 그런 분 있고 어떤 분은 이 제품이 아니면은 액티미라는 회사가 있을 수가 없어. 마케팅이 안 좋은들 제품이 안 좋으면은 내가 어떻게 지속적으로 소비가 나올까 이런 분도 계시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도 개인적으로는 제품이 제일 우선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품을 잘 알려야 되는데 제품만 있는 게 저처럼 습관이 되고 아주 그냥 좋아 죽는 사람은 쉽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쩐지 마음속에 제품만 있는 게 자기 자존심 상한다. 아니면 누구한테 신세진다. 폐를 끼친다. 이런 걸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걸 빨리 없애는 것은 많이 알릴수록 그거 없어집니다. 많이 알릴수록. 내가 10사람 말리면 조금 더 그 말 하기 쉽고요. 한 100사람 말리면요. 안 하면은 입에 간질간질해. 이 타이밍에 내가 나설까? 저 타이밍에 이게 뭐 이야기 해야 되나? 앱솔트 이야기 되나? 하고 싶어서 몸살이 나는 거예요. 결국은 사업 성공의 첫 번째는 애용이라는 거죠. 그 많은 제품을 애용하고 혹시 마음에 들지 않은 제품 있잖아요. 그럼 스폰서님들 물어보세요. 아니 뭐 이렇게 좋다고 써봤는데 나는 그렇다. 이거 왜일까요? 하면은 아마 경험 많은 스폰서님은 적절한 안내를 해줄 거예요. 틀림없이 초기에는 피부가 가렵다거나 따끔거린다거나 그런 증세가 나올 수 있어요. 처음부터 앱솔루트가 다 앱솔루트라고 나오지 않아요. 향도 어떤 분은 오케이 말이 너무 좋아. 근데 어떤 분은 너무 강해. 뭐 가지각색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일주일 정도 쓰고 나면요. 향도 내 향이 되고 발림도 내 것이 되고 누가 뭐래도 내 것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게 액티미에 깊숙이 스며드는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준비한 제품이 지금 환절기죠. 가을인데 아직 좀 따뜻한 가을이에요. 그래도 계절은 가을이 맞죠? 우리 피부라든가 몸 전체가 몸살을 많이 앓는 계절이 물론 겨울에서 봄도 있을 수 있지만 여름에서 가을로 되는 계절입니다. 왜냐하면 여름에는 무더웠기 때문에 자기 피부가 건조해지는지 땀이 많이 흘려서 피부가 촉촉한 줄 알아요. 머리카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건조해지는 가을이 오면은 땡김 증세가 온다든가 각질이 생긴다든가 피부가 윤기가 줄어든다든가 그런 점이 생기고요. 그 다음 머리카락도 보면은 아니 낙엽이 떨어지는데 왜 내 머리카락도 쫙 떨어지냐고 우수수 떨어지가지고 아니 얘가 남아있을까 이런 걱정이 들어요. 근데 이 탈모 증세는 요즘은 나이 든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젊은 층도 각종 스트레스라든가 뭐 이게 이제 뭐 펌을 하고 이 머리카락을 가만두지는 않잖아요. 뜨거운 바람으로 뭐 이렇게 말린다든가 하여튼 뭐 이렇기 때문에 탈모 증세를 고민하는 분들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 탈모 시장도 굉장히 큰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탈모 시장에 들어간 제품을 굉장히 비싸게 팔아요. 시중에서. 마사지도 얼굴 마사지보다 두피 마사지를 돈을 더 받거든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 회사 제품 중에서 탈모를 방지하는 제품이 있죠? 무슨 제품? 생모다. 또? 샴푸 어느 샴푸야? 앱솔루트. 대단하십니다. 자, 생모다는 이 두피에 거름을 주는 것과 같아요. 거름.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하는 게 아니죠. 두피에 뿌리는 겁니다. 사이사이에. 근데 그 생모다는 느낌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젊은 사람이 있을 싫어해. 나이 든 사람이 시원하고 좋다.
한방 냄새가 좋다고 하는데 젊은 층은 한방 냄새가 싫다는 거예요. 그럼 약간 좀 끈적거림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싫다 그러거든요. 그런 분들은 밤에 뿌리면 돼요. 스타일링 내는 아침에 그렇게 안 뿌려도 되거든요. 밤에 뿌려야 피부처럼 흡수가 더 잘 됩니다. 그 다음 생모단 뿌리기 전에 우리가 이제 일단 매일 감는 분도 계시고 이틀에 한 번 감는 분도 계시는데 매일 머리를 감잖아요. 예, 매일 소비되는 이 샴푸와 컨디셔너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한방 샴푸, 스카프 샴푸, 그 다음에 앱솔트 샴푸가 있는데 스카프 샴푸는 처음 권할 때는 남성분들이 좀 좋아하는 향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샴푸질 했을 때 시원해요. 시원하고 상쾌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지성 피부라든가 비듬이 있다든가 이런 분들은 스카프 샴푸가 좋고요. 탈모, 내가 머리카락 한 알이 너무 중요하다, 떨어지는 게 너무 걱정된다, 이런 분들은 앱솔루트 샴푸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앱솔루트 샴푸가 향이 대체적으로 다 좋아하시는데 제 교육을 보면은 어떤 분이 향이 싫다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개인차니까 어쩔 수가 없고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향이 중요하냐, 머리카락이 내 두피에 붙어있는 게 중요하냐? 중요한 걸 선택해라. 나는 향에 목숨 건다. 그럼 우리 거 쓰지 마라. 근데 향은 어차피 날아가는 거잖아. 그죠?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내 머리카락이 계속 붙어있는 거 원한다. 그럼 향은 그냥 참아라. 그냥 참고 써라. 근데 반드시 개선이 된다. 왜냐면 제가 체험을 해봤거든요. 요거 가발인 줄 아시죠? 가발 밑에 제 머리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가발 쓰면서도 이거를 중요시한 여기가 이유가 제가 이제 후원을 많이 나가는데 미용실 쪽에도 많이 나갑니다. 그러면 일부러 어떤 데는 뭐 염색을 잘 안 해도 되는데 염색도 해주고 뭐 커트도 대강장 있으면 되는데 또 커트도 하러 가요. 후원차. 근데 제가 생모단을 이야기하는데 여기가 홍하면 말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가발을 써도 생모단 뿌리고 또 저기 앱솔트 샴푸 쓰고 했더니 확실히 덜 빠지고요. 확실히 나요. 덜 빠지는 걸 원하면은 앱솔루트 샴푸, 앱솔루트 컨디셔너, 그 다음에 트리트먼트. 긴 머리, 찰랑거리는 머리를 계속 유지하고 싶다. 세 가지 다 쓰셔야 돼요. 근데 보통 우리가 나이가 좀 들고 하면 세 가지 다 쓰게 제가 보니까 너무 귀찮아요. 그럼 두 가지만 쓰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컨디셔너를 안 쓴다 그래요. 이유가 뭘까요? 가라앉기 때문에 안 쓰는 거예요. 린스 특유의 효과가 머리를 차분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머리숱이 작아서 볼륨이 별로 없는데 그까지 차분하게 하니까 이건 아니오다 하면서 안 쓰는 거예요. 제가 실험을 해봤더니 컨디션이 놀라운 효과가, 물론 탈모도 방지되는 기능성이지만 머리카락에 탄력을 줍니다. 탱글탱글해요. 탱글탱글. 네. 그러니까 또 제가 컨디션을 더 권한 이유가 있어요. 샴푸만 쓰면요, 이게 탈모 방지 기능성인지 몰라도 머리가 뻣뻣합니다. 뻣뻣해. 예. 뻣뻣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아니 이거 탈모가 방지된 쓰겠는데 머리가 이렇게 헹굴 때 내 손가락이 뻣뻣한 느낌 들까? 이런 느낌 들면 그 다음 제품 별로 오게 흥미가 안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컨디션을 쓰라는 거예요. 컨디션 딱 쓰고 헹구면 너무 부드럽고 아주 그냥 탱글탱글 찰랑찰랑 하면서, 아니 근데 나는 이때까지 컨디셔너를 써봤지만 탄력을 주는 컨디셔너를 처음 써봤어요. 모르셨나요? 알았죠? 알았다는 분은 써봤다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꼭 우리 이 앱솔루트 샴푸 린스를 쓸 때는 린스를 꼭 권하세요. 그럼 그 이유 솔직히 말하세요. 그럼 누가 내 머리카락을, 뭐 요즘 남편이 우리 나이에 내 머리카락을 쓰다 듣겠어요. 그래도 혹시라도 부딪히는 일이라도 이게 부드럽고 찰랑거려 좋지 뻣뻣한 장작기비 같으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네. 그리고 또 컨디셔너는 지금 가을철에 왜 필요한가 하면은 바람이 불면 얼굴만 건조해진다 아니고 헤어도 건조해집니다. 푸석푸석해져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푸석푸석해지는 거예요. 근데 컨디셔너는 윤기나게 해주기 때문에 건조함을 막아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제품 꼭 필요하고요. 옛날 제 친정엄마가 새벽만 되면 온몸을 긁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몸을 긁으시냐 했더니 가렵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욕탕에 가야 되게 돼. 목욕탕 갔을 때는 빡빡 밀고 오시면 그냥 더 긁어. 그래서 제가
아니 목욕탕 갔다 때 다니는데 왜 더 그럴까요? 더 가랬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상식이 없어서 바디로션을 몸에 바르라 소리를 몰랐어요. 근데 이제 지금부터 해서 겨울 되면 이 발목 부분에 허연 각질 일어나죠? 여자들 다 알아요. 까만 바지, 까만 스타킹 신어보면 대부분 알아요. 그 건조함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 피부가 건조해지면 자꾸 가려움증이 생기고 더 몸이 마릅니다. 수분이 촉촉해야 되는데 마른다는 거죠. 그래서 여름에는 더워서 나는 이것저것 다 싫다. 그건 이해하지만 이제 가을로 접어들면은 몸에도 이 바디 클렌저와 샤워 후에 바디 로션을 발라주면요 몸이 촉촉하고 저도 경험상 이 각질이 일어나는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좀 두껍게 발라주니까요 허연 게 안 생겨요. 잘못하면 남사솔림이잖아. 허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 제품을 잘 이용해도 그 가격이 전부 다 싸거든요. 아니 그 고기능 샴푸 린스가 14,800원씩 뭐 바디로션도 8,000원밖에 안 되잖아요. 너무나 싼 제품으로 우리를 케어 잘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환절기에 좀 그렇게 갖고 싶다. 그 다음에 얼굴도 이제 중요하죠. 얼굴도 중요한데 바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우는 게 중요하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죠? 그거 모르는 분은 어쩌다 한 분 계시더라고요. 어쩌다 한 분은 아직도 딥클렌징 안 쓴다는 분이 계세요. 귀찮아가지고. 주로 식당 하시는 분이 밤늦게 마치니까 그냥 막바로 폼클렌징 쓴다는 거예요. 그 자기는 괜찮대. 자기 눈이 어두워서 괜찮은 거예요. 여기에 지저분한 게 학대기 뭐 다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바르는 색조 화장은 유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분은 유분으로 지워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클렌징 종류 중에서 딥 클렌징 있고요. 8,000원이죠? 클렌징 오일이 있죠? 워터 클렌징도 있어요. 어떻거나 자기 피부에 맞게끔 그런 클렌징 티슈도 있죠? 2,000원짜리. 자기가 선별해서 잘해서 첫 번째 딥 깊숙한 클렌징을 하셔야 이 뭐 먼지라든가 화장품 찌꺼기라든가 이런 게 다 빠집니다. 그 다음 폼은 잘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 이상은 각질 제거를 해 주시라는 거죠. 각질 제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앱소트를 아무리 애터미 스타일로 차발 발라도 잘 안 들어가요. 각질이 막고 있어요. 네. 그럼 피부가 매끈하지 않습니다. 각질 제거를 반드시 해야 계란 삶아서 잘 삶으면 껍질 그렇게 못해요. 톡 하고 탱글탱글 하잖아요. 네, 각질 제거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 들면 어떤 분들은 사진 찍기가 싫다 하는 분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옛날만큼 이쁘게 안 한다는 거죠. 물론 늙어서 그래요. 늙어서 그렇지만 주 원인은 탄력이 떨어져서 그렇거든요. 탄력 떨어지면 피부가 다 처져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각질 제거 후에 이제 앱솔루트 라인으로 저는 이제 될 수 있으면 우리 사업자들은 앱솔루트 라인으로 권합니다. 피부를 안티에이징하고 디에이징이니까 내가 사업자인데 앱솔루트로 나를 변화시켜야지 내 얼굴 보고 사는 사람이지 내가 돈 좀 아낀다고 더 페인 20대만 권장합니다. 이런 거 하면은 피부 개선이 늦어요. 그래서 앱솔루트 라인을 충분히 바르고 난 뒤에 그 다음에는 필로우 마스크팩 있죠? 네. 필로우 마스크팩을 두껍게 일주일에 너무 귀찮으면 한 번만 하시고요. 안 귀찮다. 내가 누구한테 내일 미팅을 해야 된다. 그날 밤에 반드시 두껍게 필로우 마스크팩을 하세요. 땡겨줘야 됩니다. 땡겨가지고 뭐 주무셔도 괜찮아요. 자다 보면 다 떼나가 있어. 어디 언제 뗄 데 없어. 그리고 또 부지런하신 분은요. 두껍게 하고 난 뒤에 두껍게 할수록 시간이 좀 걸립니다. 가볍게 하면은 20분에서 30분 되는데 두껍게 하면 40분 이상 걸려요. 근데 내 피부가 소중하다. 나는 내 피부가 거울이다. 이런 분은 한 50분 정도 기다려서 얘를 떼내버려요. 떼내고 다시 한 번 더 아이크림과 영양크림을 발라줘요. 그러면은 다시 한 번 더 리바이벌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날 다음날 한번 피부를 보세요. 화장이 들어가는 거하고 이게 느낌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게 간판이에요. 애터미 간판은 가짜 없죠? 네. 여러분들이 사업자이긴 하지만 돈 내고 사업장을 연 건 아니잖아요. 그 대신에 내 얼굴이 사업장을 생각하시고 여기에 엄청 많이
투자 좀 하셔야 돼요. 그래도 비싸지 않기 때문에 돈 별로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남자분들이 사업자분이 자기 얼굴이 남자는 여자보다 소위 뭐가 많죠? 개기름 개기름이 많아. 개기름 많은 피부에 자기는 사업자니까 앱솔루트 전량에 닿아서 트러블 더 나요. 내가 지성인데다가 여성적인 것 온갖 거 다 바르면 트러블 더 납니다. 그건 내 피부를 좀 이렇게 뭐라 진정시켜 놓으면 안 돼. 그 다음 단계가 필요하고요. 그때는 요즘 나이 옴무 있죠. 옴무. 네. 옴무가 무슨 뜻인 줄 알죠? 프랑스어로 남자는 뜻이에요. 옴무오리는 요거는 개기름을 빨랑 흡수시켜줘요. 그래서 아침에 바르는데 늦게 발랐을 때는 굉장히 윤기나고 좋은데 나중에 이 지나친 기름기 유발시키지 않아서 트러블 나게 하질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자기 피부가 좀 진정되고 중성화되고 안정되고 난 뒤에는 앱솔루트를 바르든지 뭘 바르든지 상관 안 하지만 개기름 나는 피부에다가는 앱솔루트 전라인에 조금 과부하 걸립니다. 그것도 좀 참고를 하시고요. 그래서 화장품은 이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절기에 또 우리가 걱정하는 게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나요? 면역력. 예. 우리 회사에 면역력이 좋은 제품이 뭐죠? 해머니. 또? 예, 또? 홍삼신제. 또? 네? 유산균. 네. 네, 맞아요. 이제 면역력을 증대시키는 제품이 거의 뭐 건강기능식품은 부분이나 다 들어있습니다. 다 들어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제품을 알릴 때 이건 특별히 면역력이 좋아 하는 경우에는 유산균이 제일 먼저 들어가죠. 면역세포의 60% 70%가 장 속에 있으니까 장을 안정시켜주기 전에는 해물 먹어도 효과가 잘 안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유산균은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해모임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애용하는 해모임이 있죠. 그 다음에 홍삼 징계. 근데 이런 분들이 또 빠뜨리는 게 있더라고요. 해모임이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를 간과하는 게 있어요. 다른 회사에서는 면역력 증대시키는 제일 먼저 하는 게 멀티비타민입니다. 멀티비타민은 우리가 음식물로 섭취할 수 있는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저 A라는 회사는 하여튼 그 하나 제품이 40일치가 뭐 84,000지 86,000인데 그걸 계속 재구매 히트를 쳤잖아요. 엄청나게 비싸게 팔면서. 근데 이제 우리 해모임한테 졌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칼라푸드 멀티비타민이 천연으로 된 거의 다 천연으로 된 거고 그 A라는 회사보다 한 2가지 정도 더 들어있다고 했어요. 근데 가격이 얼마예요? 2개월분에 35,000원밖에 안 돼요. 해모임은 그 한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약이 아닌데도 자꾸 한약을 착각하는 분이 이렇게 많이 계셔서 냄새가 싫다, 먹기가 어쩌다 저쩌다 이렇게 말씀이 많은 분이 계셔요. 그 싫다는 분한테 결코 해모임을 권하면 그 상관 사이에 좀 갈등이 생기시고 급기야는 아우 저 인간은 왜 저렇게 말을 안 들을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굳이 싫다는 분한테는 조금 놔두고 멀티비타민 먼저 권하시면 돼요. 멀티비타민. 굉장한 면역력이 증가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각자에 나서 해모임 한 번 먹자마자 너무 느낌 좋은 분은 그냥 오케이 말입니다. 해모임을 계속 들고 나가시고 이래저래서 해모임이 싫다 어쩌다 저쩌다 하는 분은 이제 멀티비타민 좀 권유하시고요. 또 다 알고 계시지만 홍삼단은 100% 홍삼이죠. 근데 제가 권해보니까 여기 양이 적잖아요. 뭐 차깍차깍 소리 나면서 양이 조금 말이에요. 그 기존에 그 홍삼 드신 분들은 좀 양 많은 거 파우치 형태라든가 우리보다는 큰 사이즈로 먹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거를 세폐하게 보더라고요. 요따만한 게 무슨 효과가 있겠냐. 요따만한 게 무슨 효과가 있겠냐. 그래서 진생으로 살 때 함량을 반드시 이야기해줘야 돼요. 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질이 중요하다. 그리고 양을 내가 만들어볼까? 하면서 추울 때, 이럴 때는 이렇게 이 잔에다가 한 잔을 타는 겁니다.
이만한 양이야. 저거 봐라. 엄청난 거잖아. 하면서 이렇게 한 잔으로 타서 보여주고요. 여름 같은 데는 이 텀블러 있잖아요. 텀블러에 탁 그 보는 데서 타요. 밑에 타가면 안 돼요. 보는 자리에서 홍삼 하나 탁 터뜨리고 줘서 이거를 물 마실 때 이걸 대신 마셔봐라. 물 맛보다 훨씬 좋으면서 하루 종일 기운이 짱짱해진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실제 좀 활용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젊은 층들은 뭐 홍삼단이고 뭐고 써서 싫다. 난 너무 쓰다. 그럼 내가 꿀이나 원당 타서 볼 때 귀찮다도 이렇게 해야 되거든. 귀찮아. 현대인들이 제일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 귀찮다 이 소리를 제일 많이 해요. 귀찮다 하는 분한테는 맛있고 좋은 홍삼 있죠. 진갱이. 저도 개인적으로는 훨씬 그게 더 먹고 싶더라고요. 너무 맛있어. 근데 진생화사이드 함량은 적잖아요. 근데 맛을 찾는 사람들은 굳이 이것은 진생화사이드 함량 적어 이 소리 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보면 그만해야. 그냥 맛있고 좋은 홍삼이야. 2개 먹어도 괜찮아. 이렇게 말해요. 2개 먹으면 20mg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어쨌든 우리는 그 고객이 기분 좋게 편안하게 계속 지속적으로 드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면역력을 증강시키는데 면역력을 증대시키기 전에 우리 몸에 사실 그 면역력 증대시키는 걸 잘 받아들일 수 있게끔 몸 안의 청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청소. 자, 우리 센터에도 지금 쓰레기 문제를 골머리 앉잖아요. 썼다 탁 들으면서 쓰레기 문제가 있어. 근데 안 볼 수도 없어요. 쓰레기 냄새가 나죠. 독소가 올라오게 거예요. 독소가. 우리 몸에도 여기 보면요. 아침 오자마자 저도 먹었습니다. 저도 먹었고 대부분 뭔가를 짝짝짝 하고 계세요. 우리 센터처럼 많이 먹는 센터도 별로 적을 것 같아요. 짝짝짝 먹기 시작해서 점심시간에 되면 또 짝짝짝 먹죠. 점심 먹고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무슨 과일인데 또 짝짝짝. 그리고 무슨 애부터 할 때마다 짝짝짝. 많이 지나치게 드신다는 거죠. 지나치게 많이 드시니까 나이 들면 대사 능력이 떨어지는데 입에서는 자꾸 너도 좋고 너도 좋고 감도 좋고 귤도 좋고 뭐도 좋고 다 좋다. 난 김밥은 왜 더 좋냐? 떡은 왜 더 좋냐? 이러면서 자꾸 들이넣어요. 이게 다 완전히 소화되지 않고 처리되지가 않아. 그러니까 늘어나는 건 뭐예요? 베들레헴. 겉으로 드러나는 베들레헴이지만 속으로는 자꾸 염증을 유발시키는 독소가 쌓인다는 거죠. 염증이 근본 원인이 몸 안에 음식물 찌꺼기 산화되지 않고 소화되지 않고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그게 염증을 다 일으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염증도 있잖아요. 그죠? 뭐 위염, 장염, 뭐 관절염, 제일 무서운 건 일회성의 염증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면역력 증대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몸에 이 가볍게 하려면 먹은 거를 빨리빨리 처리하는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아까 말한 유형인 첫 번째죠? 두 번째는요? 파인자임 드셔야 돼요. 20대에서는 돌도 씹어 먹었다 그랬어요. 그만큼 소화력이 좋은 거죠. 근데 나이가 들수록 그 소화 효수가 떨어지기 때문에 뭐 조금 맛있게 먹었다가 소화가 안 된다. 뭐 이게 또 이름이 꺽꺽하는 분 있죠. 트림하는 분 이거 전부 다가 소화 능력이 떨어져 버거든요. 그 파인자를 꼭 드셔야 돼요. 하루에 한 번 드시면 규칙적으로 잘 드셔도 몸이 많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드시는 데서 효과가 나는 겁니다. 오늘 파인자 5번 먹어서 내일 한 봉도 안 먹어. 이건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향상성이 없어요. 지속적으로 한 봉지씩만 드셔줘도 몸이 이 주인이 언제쯤 내한테 이걸 넣어주기 때문에 나는 그때만 잘하면 되구나. 이걸 알아채서 잘 하는 거예요. 파인자임. 그 다음에 혈관 속의 지방이라든가 중성지방이라든가 나쁜 거 이런 거 빼는 것도 뭐예요? 오메가3. 그 다음에 이제 폐경 정도 지나면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내가 막 고기도 안 먹어. 뭐 별로 좋아하지도 않은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져요. 여성 호르몬이 나를 유지시키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보이차를 드셔야 돼요. 보이차. 혈액 속에 콜레스테롤이라든가 지방이라든가
보이차 효과는요. 한 3개월간 하나도 빠지지 않고 한 몫씩만 계속 먹어도 체중으로 나타나요. 근데 왜 살이 안 빠질까요? 한 달은 잘 먹어. 2달째는 성질 급한 한국 사람은 더더구나 한 달 먹고 보자. 내 좀 빠진 것 같아? 걔가 주위 반응했잖아요. 에이 빠지긴 뭐가 빠져. 땡. 안 먹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업자잖아요. 사업자. 그럼 내 몸을 가지고 3개월 정도는 이제 실험을 해봐야죠. 실험하기 전에 몸무게 딱 적어 놓는 거예요. 안 적으면 머릿속에 있을 것 같죠? 49kg인지 52kg인지 59kg인지 69kg인지 몰라. 그래서 적어놔야 돼. 시작한다. 그래서 3개월만 쭉 드셔보세요. 쭉. 근데 그날 내가 이제 치킨을 먹었다. 삼겹살을 왕창 먹었다. 그런 날 하나 더 드셔야 돼요. 파인자임하고 보이차를 하나 더 드셔야 돼요. 내가 왜냐면 기름기름을 많이 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로 청소를 좀 잘 해주시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는 진코인 낫도 아시죠? 저는 이 개인적으로는 이 진코인 낫가 너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우리 여러 가지 제품도 들었지만 특히나 우리가 앞으로 제일 무서운 질병은요. 치매예요. 치매. 내가 김매인지 박매인지 윤매인지 모르는 게 이게 치매라는 거죠. 치매를 예방하는 거가 여러 가지로 있지만 이렇게 학습하는 게 치매 예방입니다. TV 안 보고 이렇게 학습하는 시간이 치매 예방하는 거고요. 진코인 나토가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1차적으로 그 다음에는 우리 손이 잘 저린다. 발이 쥐가 난다. 이런 건 의외로 많잖아요. 그 혈액순환이 손끝 발끝까지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손끝 발끝까지. 해모임 먹는데 해모임의 손끝 발끝까지는 잘 안 돼요. 그 역할은 부족해요. 근데 진코인 나토는 손끝에서 발끝까지 남자분들 한 번 더 끝이 또 있죠. 거기 끝까지 혈액순환 잘 되게 하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열이 친다는 것은 이 뜨거운 기가 이렇게 위로 많이 오는 거예요. 위로. 그래서 열나 있는 사람은 얼굴이 벌겋죠. 그렇게 밑에까지 이게 피가 순환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진코인 나토를 내가 쥐가 난다, 손이 시리다, 손끝이 저리다 이런 거는요 하나 해가지고 택도 없고요. 자기 몸에 따라서 2알 내지 3알 따뜻한 물과 함께 충분히 드셔주면 좋아요. 몸이 좋아지면 기본으로 드셔도 되지만 내 몸이 그렇게 반응할 때까지는 양을 가감해요. 우리 약이 아니거든요. 어떤 거는 그 기준량보다 조금만 더 줬으면 죽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안 죽어. 그럼 난 너무 걱정된다. 이런 분들은 시간을 좀 두세요. 오전에는 뭘 먹고 낮에는 뭘 먹고 오후에는 뭘 먹고 좀 이 시간 차 두시면요 다 소화시켜요. 치킨도 소화시키는데 그게 소화를 시키겠어요? 안 그래요? 그죠? 그래서 이런 청소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면역력 강화시키는 제품을 잘 병행해서 드시라. 그리고 이제 또 건조해지면은 저도 이제 좀 이렇게 고생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병원 가도 안 되더라고요. 눈이 자꾸 시려요. 눈이 시려. 자, 그리고 감동적인 그 뭐 드라마를 보고 있는 거다 눈이 자꾸 지금 나와. 네. 또 눈곱도 끼어. 뭐 이런 분들 그는 다 그래요. 나이가 들면. 그리고 요즘 젊은 사람도 그럽니다. 이 눈을 잠시도 감아두지 않기 때문에 눈이 우리 어머니 세대보다 훨씬 혹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찌감치 눈에 대해서는 아이루테인을 먹어두는 게 예방된다. 그것도 가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눈의 건조함을 막는 게 아이루테인도 도움이 되지만요. 오메가3도 눈이 촉촉하게 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밤에 의외로 잠을 푹 못 주무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잠을 못 잔다. 혹시 나는 밤에 잠이 제대로 안 온다. 손 안 들어. 그 다행히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어요. 잠을 잘 자면은 하루의 피로가 다 해소되는데 잠을 못 자면은 한 거 없어도 그 다음날 눈이 이상하고 피부도 푸시푸시 하면서 그리고 괜히 피곤해요. 그래서 잠 잘 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잠이 왜 안 올까? 잠이 왜 안 올까? 밤 늦게까지 얘를 너무 사랑하면요 이 전자파가 우리를 자극시킨다는 거예요.
핸드폰을 막 끝까지 붙잡고 있는 분 있잖아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끝까지 붙잡고 있어요. 근데 여기 잠을 내쫓는 첫 번째 원인이 된답니다. 그리고 또 계셔요. 조깅하고. 근데 그게 너무 흥분시켜서 근육이라든가 힘이 너무 흥분시켜서 잠을 다 안 내쫓는 거예요. 그래도 여자분들은 특히 뜨거운 걸 좋아하잖아요. 밤에 왜 해필 밤에 자기가 참으면서 뜨거운 물로 그냥 샤워를 하는 거예요. 이거 다 잠을 다 내쫓게 하는 겁니다. 너무 자기를 자극시키는 게 잠을 내쫓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잠자리에 근심 걱정을 안고 살아도 잠이 잘 안 와요.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특히 여자들이 언제 잠이 잘 안 오냐 하면은 폐경기 전후에 잘 안 옵니다. 폐경기 전후에. 갱년기 증세 중에 하나가 불면증을 나오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폐경기 전후에 잠을 잘 안 오게 하는데, 소프라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웅뚱한 말 하시는 분들 꽤 있어요. 자기 남편하고 각방 쓴대요. 그 소프라킨이 필요가 없대. 소프라킨이 그쪽에만 필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로 소프라킨은 여자 누리한테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1차적으로 여자가 남자가 되는 게 좋아요? 여자로 끝까지 되는 게 좋아요? 그렇죠. 여자인 채로 끝까지 가야 돼요. 이 여자를 끝까지 가주는 게 화장품뿐만이 아니고 소프라킨입니다. 여성 호르몬이에요. 특히 이제 폐경이 되신 분들은 내 몸에서 이제 1도 안 나오잖아요. 1도 안 나오니까 이상하게 목소리도 거칠거칠해지고 한판 뛰자 그러고 막 공격적으로 되기 시작하고 짜증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성 호르몬이 아까 말한 치매도 예방해줘요. 귀 뒤에 해마 부위에 그 여성 호르몬이 있을 때는 얘가 많이 도와줘요. 근데 이제 우리 여성 호르몬이 폐경되면 이게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빡하면 치매 환자도 드라마에서 보면 여자가 많아요,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치매 환자 많잖아요. 왜냐면 실제로 치매 환자 여자가 더 많다 이거예요. 평균 수명은 남자보다 여자가 더 사는데 삶의 질은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죠. 그 치매를 예방하는 것도 여성 호르몬이고, 그 다음에 피부도 여성답게 하는 게 화장품이기도 하지만 여성 호르몬입니다. 특히 성녀는 있잖아요. 너무 좋아요. 내가 단숨에 피부를 개선시키고 싶다. 그런 분은 석류를 권합니다. 석류. 피부에 굉장히 좋아요. 맛도 굉장히 좋죠. 가격은 조금 거시기합니다. 우리가 너무 싼 제품 계속 먹기 때문에 66,000원. 해모임은 얼마인데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내가 급할 때 있잖아요. 나는 이렇게 여성 호르몬 쪽이 너무 급해. 그럴 때는 소프라킨과 석류를 같이 드시는 게 제일 좋고요. 같이 먹으니까 돈이 너무 힘들다 하는 경우에는 석류를 또 1차적으로 권합니다. 네? 할부? 할부 저도 사랑합니다. 기본적으로 3개월 할부입니다. 그리고 살찌기 쉬운 체질도 가만히 보세요. 살찌기 쉬운 체질도 우리가 젊었을 때는 다 나름 날씬했잖아요. 4살이 있든 5월이 있든 66을 있든 나름 날씬했어요. 66이라 할지라도 이 몸에 선은 있거든요. 몸에 선이 남자 여자 다른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내 몸에 선이 없어서 이상한 선만 생겨. 물룩 이런 선만 생겨. 앞불사. 그런데다가 또 어떤 사람은 개념없이 쫄쫄이 티를 입어요. 1층, 2층, 3층, 4층만 나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내가 똑같은 양을 먹는데 왜 나이가 드니까 나이 살이 들까? 이게 역시 여성 호르몬 때문에 부족해서 그래요. 여자답게 안 만들어서 그냥 인간을 만들어줘요. 인간이죠. 여자 남자 이제 난 인간이에요. 그 인간 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살이 드는 걸 방지하는 것도 소프라킨이고, 피부를 여성스럽게 만드는 것도 소프라킨이고, 치매를 예방하는 것도 소프라킨이고, 여러 가지로 소프라킨은 누구나가 다 먹어야 돼요.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분은 저는 아직 생리하는데요 그러더라고요. 생리한다 그래요 자기는. 그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축하합니다. 어떡하지 생리하세요. 실제적인 나이가 41세라요. 41세는 지금 생리하더라도 드시는 게 좋아요. 미리미리 보충해주면은
오래 건강하게 여성적인 걸 유지하는 거죠. 딱 끊어서 할 일이 뭐 있어요? 그죠? 아니 생리가 딱 끝나는 시대가 필요가 뭐 있냐고요. 뭐든지 미리미리 우리가 건강기능식품은 사실 약이 아니죠. 미리 예방하는 거예요. 내가 중성지방이 생기기 전에 오메가3 먹어먹고 혈압이 높기 전에 보이차도 먹고 혈액도 먹고 이렇게 미리미리 예방하는 거예요. 그게 건강식품의 원래입니다. 이 잠 못 자는 그가 아까 말한 그 이제 여성을 볼 수도 있고요. 자기도 모르게 이제 좀 신경이 날카로워지잖아요. 자, 신경이 날카로워지는 건 태생적인 기질 것도 있지만 왜 또 날카로워질까? 칼슘이 부족하면은 신경이 날카로워집니다. 우리가 칼슘 하면 꼭 뼈, 치아 뭐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데 칼슘이 하는 역할이 너무나 커요. 그래서 열하면서부터 무덤까지 지속적으로 하는 게 칼슘이잖아요. 애들도 성장판 다치기 전에 내가 키가 좀 작고 내 남편 키가 좀 작다. 친정으로 보나 시집으로 보나 180 넘는 사람이 별로 없다. 이런 경우에 일찌감치 칼슘을 먹여줘야 돼요. 특히 남자애들. 요즘 키 큰 거 다 좋아하잖아요. 네. 상대적으로 키 좀 작으면 어쩐지 좀 위축돼요, 남자들. 우리 아들 키울 때 칼슘을 제가 몰라가지고 지금 173밖에 안 돼요. 얼굴은 이쁜데 키가 작아서 제가 항상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성장판 다치기 전에 칼슘 먹어준다. 그리고 산만한 애들. 우리 손주가 학교에서 유명한 개구장이다. 물론 기질적인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안정시켜주는 것도 칼슘이에요. 그 칼슘은 어린애부터 계속 몸이 좋아요. 그 다음에 우리 칼슘에 뭐가 들어있죠? 비타민 D, 마그네슘, 또 뭐가 있죠? 비타민 K 있잖아요. 전에 3개월치에서 2개월분으로 리뉴얼되면서 비타민 K까지 함유해서 뼈를 더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제가 유튜브 방송을 쭉 이제 자주 떠다 보니까 오늘 약사님이 자기 유튜브에 올렸더라고요. 내 몸에 칼슘이나 마그네슘이나 비타민 D가 부족하면은 수면 장애를 유발한다. 제가 전에는 이렇게 데이면을 잤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저도 시름이 많아지고 쓸데없이 밤늦게까지 요걸 너무 먼저 만져보고 있으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나가서 빨리 할 수도 없고 남들 잘 자는데 나가서 설쳐봐야 밉다는 거지. 그랬는데 제가 유튜브 방송 듣고 난 뒤부터는 우리 칼슘을 열심히 먹었어요. 절대 안 가뜨리고. 하루 2알이면 되잖아요. 그죠? 하루 2알. 맛도 좋잖아요. 그리고 우리 칼슘의 특징은 다른 회사 칼슘과 달리 유청 칼슘이에요. 칼슘의 재료중에서 제일 비싸. 근데 제일 소화 흡수가 잘 돼. 그 다음에 맛도 좋아요. 그리고 그 필요한 비타민 D하고 마그네슘, 비타민 K까지 같이 있잖아요. 근데 요거 3개가 다 수면 장애에 도움이 되는 거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걸 다 먹었더니 잠이 잘 와요. 잠을 못 자다가 잠이 잘 자면요. 아침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뭐 세상에 이렇게 잠을 잘 자거나 하루가 상쾌하게 출발하는 겁니다. 잠을 못 자 아침이 나면 어쩐지 뭐가 찌뿌둥한 걸 느껴요. 그래서 잠 잘 자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도 실험을 꼭 해보세요. 자, 우리가 애터미는요. 즉시 한다가 제일 중요합니다. 뭐가 있는데 좋겠다. 내가 한 달 후에 시작해야지. 이거 늦어요. 뭐든지 즉시 한다. 뭐 스폰서님들하고 미팅할 때 이렇게 그 뭐지? 명단 작성할 때 쭉 빼가 그 자리에서 즉시 전화번호 소리 많이 들었죠? 즉시 하지 않으면은 내 머릿속에서 일이 날아가 버리고 그 사람은 관심도 멀어지는 거예요. 생각할 때 바로 즉시 해야 된다. 즉시. 생각은 밤에 하셔도 돼요. 한참 활동해야 될 때 생각만 많아. 그럼 활동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피부가 안 오른다니까요. 필드에서 계속적으로 만나고 상품 전달하고 소개를 받고 이렇게 하루 목표가 나오는 거죠. 그게 하루 경영이에요. 근데 칼슘도 그냥 제 말만 듣고 남한테 알리는 거하고 본인이 직접 한번 체험해보고 알리는 거 완전 틀려요. 골밀도 검사는 나이가 드시면 한번 해보세요. 하시기 전에 날짜 적어놓고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골밀도에서 내가 조금 위험군에 든다. 그러면 지금 칼슘 충분하지 않은 거거든요. 또 운동도 너무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딱 칼슘 먹는 날짜를 적어놓고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3개월에서 6개월 후에 다시 한번 더 해보는 겁니다. 뼈가 생전 안 변할 것 같죠? 우리 뼈가 단단하기 때문에 생전 안 변할 것 같잖아요. 지금 우리 있는 우리 뼈 상태는요, 7년 전에 하고 틀려요. 뼈가 새롭게 형성되는데 7년이 걸린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오늘 나가다가도 넘어질 수 있고, 응?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내가 지금 골밀도가 안 좋으면은 부러지는 게 아니고 부서져요. 부서지면은 입원해야 됩니다. 입원. 그냥 뭐 간단히 기부수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칼슘은 이렇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는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에 대해서 스피루리나도 도움이 됩니다. 스피루리나가 미래의 식품을 할 정도로 굉장히 고순도 해초에서 추출하는 단백질이 많거든요. 굉장히 많아요. 그다음 스피루리나를 딱 들면 그 위엔지 뭐지 딱 있어요. 피부에 좋다라는 말이 있고 항산화 작용을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 세세하게 효능 효과를 보면은 술 좋아하시는 분 있잖아요. 해모임도 도움이 되지만 스피루리나도 숙취를 깬 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나는 이것저것 다 됐고 피부에 목숨을 걸었다. 이런 분들은 스피루리나를 꼭 드시기 권장합니다. 스피루리나. 그 다음에 미세먼지에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돼요. 요즘은 좀 미세먼지 잘 안 나오지만 이제 봄부터는 미세먼지 이야기 엄청 나오죠. 네. 미세먼지 제거에도 스피루리나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제품에 대해서 많이 알면 알수록 굉장히 전달할 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는 터마신이 관절이 좋잖아요. 그죠? 터마신이 관절이 좋고 또 관절 좋은 게 또 뭐 있죠? 아까 오메가3도 염증이 좋으니까 관절이 좋아요. 소프라킨도 관절이 좋아요. 다 중복되는 거죠. 그런데 터마신이 가격이 사실 세거든요. 그죠? 한 달분이 39,600원인가요? 800원. 우리 좀 8잘 좋아하더라고요. 8. 9천에까지 가까운 거예요. 그 터마신이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다 똑같진 않아요. 대체적으로 효과가 좋아요. 효과가 좋아. 어떤 분은 드시다가 중단하는 분이 계셔요. 왜 그럴까요? 터마신 먹고 나는데 속이 더부룩하다 이거예요. 거기에 왜 이렇게 딱딱한 이렇게 알맹이가 되어 있잖아요.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은 터마신 드시고 속이 쓰리다 하는 분이 또 속이 아프다, 더부룩하다 뭐 이런 분이 계셔요. 그럼 그분한테 터마신 안 팔아야 될까요? 그럼 뭘 권하면 될까요? 에? 유산균? 파인자입니다. 파인자만 같이 드시면요 더부룩한 게 완전히 없어지더라니까요. 우리 고객 중에 한 분 무지하게 얼굴 딱 보니까요 나예민 왕 스트레스 이렇게 적혀있더라고요. 말을 들어봤더니 구구절절 사연이 많아서 저하고 나이가 동갑인지 저보다 한 2살 적어 보이는데 저보다 10년 나이 더 들어 보이고 이 불행하다는 모습을 다 보여요. 건강식품도 해모임 먹어봐도 뭐 어쨌다나 저쨌다나 유산균도 뭐 어쨌다나 저쨌다나 다 먹고 그리고 뭐 자기가 지금 먹는 약이 뭐 몇 가지하고 그런데 그것도 속이 아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여튼 중간 거는 생략하고요. 또 관절도 역시 안 좋아요. 그래서 터마신과 함께 파인자를 보냈죠. 파인자에. 그랬더니 왜 진작에 이걸 안 알려주려고 하더라고요. 우리 팀장님 벌써 이야기해줬어. 그들은 기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객한테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 사람들 충분히 다 이야기했다고 생각되잖아요. 기억이 남아있질 않아요. 그 사람 알아들 때까지 지속적으로 계속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피부를 올리는 방법이 우리가 뭐 이런 것만 좀 하다 보면은 세제류에 감각이 쉽습니다. 세제류. 근데 세제류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피부가 손해나요. 집집마다 2인 가족이거나 1인 가족이거나 뭐 1인 가족은 잘 안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과도. 2인 가족 이상 되시는 분들은 설거지 다 하잖아요. 자기 세탁도 해요. 근데 아까도 이제 우리 국장님 이야기했지만 주방세제가 너무 좋거든요. 너무 싼싸나요. 피부에도
50% 돼요. 그러니까 주방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천연유래 물질이다. 계면활성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화학성 계면활성제가 아니다. 천연 재료로 해서 만드는 거다. 그러니까 주방세제는 지금 있는 거는 당장 바꿔놓게 해야 돼. 지금 그 집에 있는 거는. 그럼 어디 쓰냐? 그건 알아서 쓰셔야 돼요. 알아서 쓰시고 그냥 당장 바꿔놓게 해야 돼요. 그걸 우물쭈물 하면 안 돼. 다른 거는 예상 다 쓰고 난 데서 하지만 주방세제는 직접 건강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바쁘다 보면은 이 헹굼질 할 때 말고 날도 헹구진 않죠? 뭐 이게 하고 거품 넣잖아요. 근데 세제를 또 거품 나야 좋아하는 사람은 거품 무진장 내거든요. 조금만 해도 되는데 습관적으로 많이 내요. 그러면 헹굴 때 충분히 헹구지 않으면 세제 잔여물이 이 그릇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음식 먹을 때 그 다 세제를 먹잖아요. 근데 일종은 그렇게 걱정하지도 안 되니까 세제를 금방 바꿔야 된다. 그 다음에는 그 액상세제 있죠. 액상세제. 우리가 세제를 가루세제도 물론 있어요. 11,000원이고. 근데 될 수 있으면은 액상세제를 권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PB가 높다. PB가 높아요. 그리고 뭐 세제 찌꺼기라든가 이런 거 걱정 안 되고 조금만 써도 세탁이 참 잘 됩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일을 생각하셨을까요? 그 정도로 쓰시면 우리 좀 비싸게 보여요. 제가 개념오십 썼을 때는 9,800원 50 썼는데 옛날 것처럼 촥 부었더니 거품 팍 근데 기분 좋은데 금방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내 마음속으로 이거 좀 비싸네. 왜냐면 마트에 안 가보세요. 그러니까 옆에 기둥이 하나 옆에 딱 붙어있죠. 그거 때문에 사잖아요. 그럼 싼 느낌이 들어요. 근데 우리는 붙어있는 것도 없는 데다가 9,800원이 세제를 치고는 그게 싼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생각했는데 어느 날 제가 또 실험을 해봤죠. 조금만 넣어봤어요. 조금 우리 고농축이잖아요. 고농축이라는 걸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조금만 써봤어요. 조금 써도 거품도 어느 정도 날 뿐더러 빨래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아하, 이거를 고객한테 해야겠다. 제발 많이 넣지 마라. 조금만 넣어도 너무너무 세탁이 잘 된다. 그러니까요, 제 고객 중에는 액상세제를 보통 주문할 때 6개를 합니다. 6개. 6개 해야 5만 원이 넘잖아요. 6개. 보통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본인들이 하여튼 집에서 그렇게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돼보고 실험을 해봐서 그걸 가지고 현장에서 많이 알렸어요. 우리는 200만이 되기 전에는 내가 폼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무소리처럼 그저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알리고 또 알리고 알리고 또 알리고 해서 어쨌든 그날 나와 내 팀들이 합한 그 목표 있죠. PB 목표. 그거 달성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자기 체험을 통해서 많은 목표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